안녕하세요. 주식표 스트라이크의 강동석입니다. 불타는 금요일 밖에서 노는 것보다 저희 주식표를 선택하셨다면 그 선택 후회 없도록 투자 노하우 꼼꼼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세 상승장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워볼 텐데요.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02-3153-2631,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열려 있습니다. 그럼 오늘 금요일에 감독님 만나보겠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전문가 김선우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참 솔깃한데요. 대세 상승장에서 대처하는 자세. 일단은 현재 장을 대세 상승장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이 장이 이번에는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금융위기 이후부터 유동성 자금이 시장에 이제 풀려주면서 한 번의 대세 상승장이 있었습니다. 자, 코스피가 2배로 올라졌는데 그 이후에도 꾸준하게 자금이 지금 시장에 엄청나게 많이 풀렸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 주가 자체가 실질적으로 그 2008년도 그리고 그 전에 2003, 4년도에 풀렸던 자금들에 대비해서 주가가 오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2009년, 10년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밀려왔던 게 바로 유로존의 리스크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는 좀 그 전부터 해서 좀 나아졌었고,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유럽으로도 시작해서 좋지가 않아졌기 때문에 그런 장이 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이 당분간의 흐름 자체는 크지 않지만서도 그래도 한번 크게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이 오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오늘 요 종목, 오늘 얘기를 끝까지 들으시면은 단계적으로는 처음부터 큰 대세 상승장, 왜 대세 상승인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기업 분석에 대한 부분부터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 드릴 텐데, 만약에 대세 상승장이 제가 보는 관점은 한 3, 4월부터지만 그게 만약에 정말로 오기 시작한다면은 기업을 제대로 보면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있는 노하우 중에 몇 가지를 공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정말로 엄청나게 그 가치가 있는 것들을 제가 가르쳐 드릴 거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참고하신다면은 분명히 돈 버는 그런 이제 이거 노하우, 이거 진짜 이거 제가 거의 10년 이상 주식을 하고 있는데 10년 동안 주식하면서 모아왔던 노하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좀 끝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절대 채널 이렇게 돌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채널 고정하시고요. 본격적인 강의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대세 상승장에 대처하는 자세라는 걸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대세 상승장, 왜 대세 상승장? 그럼 대세 상승이 뭔가에 대한 부분부터 조금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세 상승장, 도대체 대세 상승이 뭔가? 지금 화면이 안 바뀌고 있는데, 자, 보여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들어가는 거지? 자, 안 되네요. 자, 일단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이제 옛날에 현대중공업의 차트인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이게 2003년도입니다. 2003년부터 시작해서 주가 흐름 자체가 이게 몇 배가 올랐냐면은 거의 9배 가까이 이제 올랐단 말이죠. 9배 이상까지 올라주면서 이 당시에 코스피 차트도 2배 이상 상승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상승폭 자체가 굉장히 크게 올라죠. 이런 이제 시장 자체를 우리가 이제 대세 상승장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자, 이때 또 있었죠. 이때는 이제 금융위기 이후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좀 빠진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가 이렇게 큰 폭의 좀 상승을 좀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때도 코스피 자체가 1배 이상 올라줬거든요. 이게 코스피 자체가 1000포인트 정도에서 2200포인트까지 오를 때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현대중공업도 이제 같은 맥락을 보이면서 가장 그 중심에 있었던 이제 그런 이제 차트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당분간의 이런 흐름 자체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런 장세가 대상승장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PPT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PPT가 안 걸려 있었네. 몇 가지 말씀 다시 한번 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봤을 때 지금 이 장세 자체가 제가 왜 이거를 대세 상승장이라고 말을 해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지금 보자면은 첫 번째 이 대세 상승장으로 말씀드린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재정 절벽 자체. 왜 제가 대세 상승 아까 3월이랑 4월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왜 3월부터 대상장이 오느냐,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첫 번째 보면은, 자, 미국의 이제 재정절벽 문제 자체가 지금 현재 서서히
그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부터 해가지고 천천히 그 데드라인 2시간 남긴 합의에서 2시간을 남긴 단계에서 갑자기 좀 합의를 이루어지면서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해결을 받죠. 그로 인해서 1월 달부터 해서 증시가 다시 한번 2,000포인트를 갈 수가 있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바로 네. 재정 지출원에서 이번 합의에 이 부분이 재정 지출이 빠졌다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언제 합의를 하기로 했냐? 다들 아실 거예요. 자, 2월과 3월에 합의를 보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이 2월 이후부터 해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가 나와준다면은 또 다르게 또 증시가 반등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모멘텀이 발생을 할 가망성이 좀 굉장히 높은 그렇게 장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네. 이 중요한 점은 그 미국 쪽에서 채무 한도를 좀 증가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채무 한도를 어떻게 증가할 거냐? 늦어도 3월 안으로 일단락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뉴욕장에서 보여주는 미국에서 보여주는 하나의 그 포인트가 있는데, 채권 금리 자체가 서서히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주가 자체가 반등을 준다. 더 이상의 이 안전자산이 아닌 위험자산으로의 주가가 서서히 바뀌고 있는 그 흐름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그 다음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두 번째 포인트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네. 지금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남유럽 위기예요. 네. 자, 남유럽 위기가 3월부터 해가지고 안으로 마무리가 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 남유럽 위기가 3월 안으로 마무리가 될까?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자, 2월 달에 이탈리아 조기 총선이 있습니다. 자, 조기 총선이랑 같이 겹치는 부분이 바로 국채 만기가 같이 겹쳐 있는데, 네.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불안하다 보니까 이 부분 자체가 빠르게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유럽에게는 뭐가 있죠? 자, ECB가 있습니다. ECB에 유동자금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에서 그 자금 자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유럽 쪽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은 2월 달 안으로 중요한 리스크들이 다 해결이 돼버리고, 네. 죄송해요. 3월 달부터 다시 상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 3월 달부터 시작해서 또 하나 뭐 여러 가지 또 이슈가 있을 텐데 남아있는 부분이 없는지 좀 확인을 또 해볼게요. 자, 몇 가지가 더 있을 텐데, 네. 자, 세 번째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냐. 어닝 시즌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유럽의 리스크가 끝나고 만약에 또 제2의 재정립의 문제 자체가 해결이 된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보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어닝 시즌에 대한 그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자면은 그 좀 지워드려야 될 것 같네요. 지금 현재 이제 알코아가 실적 발표를 함으로 인해서 미국 뉴욕 증시 자체는 소폭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관련주들이 상승을 많이 좀 해줬는데, 지금 현 장에서는 지금 특히 국내장에서는 관련주들, 특히 뭐 알코아는 좋겠지만서도 국내 관련주가 포스코 이런 철강주들은 재미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 하락폭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적주 이외에는 상승을 보기가 솔직히 힘든 장이란 겁니다. 그래서 종목을 선별적으로 3월 달부터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2월 중순이 되면은 모든 실적 발표가 끝나기 때문에 3월부터는 선별적으로, 그러니까 2월 말쯤에 남유럽 리스크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는 시점이에요. 그게 끝나는 시점으로 해서 선별적으로 좀 종목을 보셔야 될 것을 보셔야 된다는 것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네. 그리고 개별 종목의 내재 가치를 좀 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지금 종목들을 많이 이제 고르실 때 개별 종목들 외에 좀 많이 개별 종목을 중심으로 보라는 전문가들이 말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현 장세에서는 시장을 움직이는, 그러니까 증시 시황, 경제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를 따라서 종목을 매수하시면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실질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장세거든요. 그래서 개별 종목 중심으로의 그 내재, 얼마나 이 종목이 모멘텀이 살아있느냐, 얼마나 이 종목을 정말로 내가 사면은 상승해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느냐에 대한 그 내재 가치를 보는 게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수급 역시 좀 굉장히 중요한 체크 포인트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수급이 체크 포인트냐? 자, 외국인들이 지금 꾸준하게 한 달 동안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한 달 동안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태인데, 잠시만요. 네. 한 달 동안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기관들이 지금 4일 연속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완벽하게 상반된 그런 견해를 보이고 있어요. 오늘도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서로 반대 입장을 보여줬는데 외국인들은 왜 이런 패턴을 보여주냐? 외국인들은 현재 지금 환율까지 떨어지고 있는 그 시점에서 국내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메리트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당연히 국내 주식을 좀 더 오래 가져가기 위한, 좀 더 오래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돈이 된다는 거죠. 대신에 국내 기관들은 4일 연속 지금 매도세를 때려주고 있는데 오늘도 1,000억 이상 나와줬습니다. 기관들은 왜 물량을 던질까요? 당연히 기관들은 솔직히 그게 무서운 겁니다. 어닝 시즌에 대한 실적이 지금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연초에 가장 많이 하는 행태가 있습니다. 기관들은 연초에 실적 싸움이 있어요. 연초에 항상 1분기 때 1, 2, 3분기의 실적을 몰아서 계획을 잡는데 항상 1월 달에 가장 많은 실적을 항상 내는 게 보통 이제 기관 증권가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 자체가 또 지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관이 매도를 한다 그래서 계속적인 매도가 나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된 1월 말부터나 어느 실적 발표가 끝난 이후부터는 기관들이 다시 매수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그 시점 자체가 언제냐? 저는 그 시점 자체가 다시 돌아와 주면서 남유럽 위기가 끝나는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는 2월 말부터 그리고 3월 초부터는 꾸준하게 갑자기 큰 상승이 올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어떻게 봐야 되냐? 마인드 컨트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시장을 보실 때 무조건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죠. 시장 전망을 통한 투자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실패의 첫걸음이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무조건 자신만의 원칙을 가지고서 좀 자세를 잡으셔야 돼요. 자, 시장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말씀드릴 건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실패하시는 분들이 종목을 제대로 보지 않고 그냥 자기만의 주관대로 행동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종목 상담을 하고 있지만서도 왜 이 종목을 샀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면은 그냥 낙폭과대로 인해서 종목을 샀다. 그냥 종목이 좋아 보여서 너무 싸서 그냥 이런 식입니다. 실질적으로 종목에 대한 내재 가치를 알지 못하고 매수라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그런 걸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의 정확한 원칙.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그 원칙을 조금씩 세워 드리려고 해요. 그 원칙 자체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앞으로 쭉 이 시간 동안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원칙을 배워 나가신다면은 절대 올 한 해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 그런 투자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을 무조건 뚫어져라 좀 메모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메모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첫 번째로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왜 실적주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실적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 종목은 신양이라는 종목이에요. 신양이라는 종목인데 주가 흐름 자체가 2011년에 2,500원을 하던 주가 자체가 얼마까지? 최근 가격입니다. 24,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자, 이게 몇 배가 뛴 가격이죠? 거의 10배가 뛰었어요. 10배. 자, 이 종목은 10배가 뛰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왜 이렇게 갑자기 2012년 말부터 해서 갑자기 뛰기 시작했냐? 바로 실적 때문이었습니다. 이 종목이 하나 또 갖고 있는 것은 바로 IT 분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양은 이제 케이스 이제 만든 업체, 갤럭시 케이스 만든 업체인데, 이 10배까지 뛰기 전에 바로 이 종목은 이때 이 구간 자체에 뭘 응축을 했냐면 에너지를 응축을 했는데 바로 그 에너지가 바로 실적입니다. 자, 실적이란 부분을 항상 꾹꾹 눌러주고 있다가 갑자기 시장에 이슈가 되면서 갤럭시 시리즈가 판매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얘는 실적이 가파르게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관심이 없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수급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을 해결해 주면서 갑자기 가파르게 상승을 한 그런 이제 흐름을 좀 보여줬던 게 신양이란 종목이고, 자, 그 다음은 백산이라는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백산은 갤럭시 시리즈가 아니고 아이폰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백산 혹시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거, 이런 게 아니죠. 이런 신발, 메이커 들어보셨잖아요. 많이 신죠. 그렇죠. 많이 신고 다니시잖아요. 거기에 그 신발, 요 천을 만드는 업체예요. 그래서 그거를 납품하는 업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요 백산이 왜 이때는 왜 이렇게 뛰었냐?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때도 모멘텀 자체가 실적인데 이때부터 그러니까 2010년부터 요때 뭘 만들었냐면은 맞춰보세요. 애플 관련한 제품인데 네. 말씀드릴게요. 케이스입니다. 애플의 케이스.
애플의 아이패드 케이스, 아이패드 케이스. 아이폰 케이스를 만든 업체예요. 그러니까 겉에 케이스가 아니고 애플의 아이패드를 보면은 덮는 케이스 있잖아요. 고급 케이스죠. 그 고급 케이스를 백산이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때부터 해서 실적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근데 주가가 안 갔단 말이죠. 결국에는 실적이 갑자기 어느 정도 갑자기 터져주고 갑자기 시장의 이슈, 모멘텀이 생김으로 인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쭉 올라갑니다. 이때가 얼마였냐면은 500원에서 이거는 5,600원까지 뜁니다. 자, 이것도 10배가 뛰었어요. 결국에 시장에서는 실적이 되는 종목이라면은 무조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진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근데 이 이후부터는 크게 이슈가 안 됐고 이미 이제 거래량이 좀 어느 정도 터져주면서 정리를 하고 나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있다. 그러면 이 작은 종목만 이런 흐름을 보여주냐? 그것도 아니죠. 자,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종목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도 역시나 실적이 굉장히 좋잖아요. 삼성전자 흐름 자체는 이거는 뭐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실적이 이번에도 사상 최고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꾸준하게 삼성전자가 실적을 갱신하면서 이게 지금 주봉 차트인데 이때 기억을 하실까 모르겠어요. 이때가 60만 원까지 좀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었잖아요. 네. 이때 삼성전자 왜 이러냐? 아, 큰일 났다. 망하는 거 아니냐? 애플한테 진 거 아니냐? 이때 또 같이 겹쳤던 게 뭐? 소송까지 일어나면서 주가 출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일봉으로 보면은 굉장히 급박한데 주봉으로 보니까 좀 살만하죠. 그렇죠? 근데 주봉 차트가 이렇게 꺾인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가 그때부터 팔리기 시작한 게 바로 이때 팔리기 시작한 게 뭐죠? 갤럭시 S3. 갤럭시 S3. 네. 갤럭시 S3가 대박을 쳤잖아요. 이게 정말 대박을 쳤거든요. 네. 이게 엄청나게 팔려주고 갤럭시 S3가 같이 나온 게 뭐죠? 노트가 또 대박을 쳤잖아요. 그렇죠? 노트 같이 팔려주면서 주가가 수직 상승을 합니다. 같이 들어와 줬던 게 바로 실적까지 같이 겸비해 줬던 거고 이때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고마운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를 한 거죠. 삼성전자의 저평가되어 있는 모습을 제대로 파악해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가에서도 나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저평가됐다. 아직도 싸다. 이런 소리가 나오면서 최근에 11월, 12월 때 삼성전자 보고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얼마까지 간다고 그랬죠? 200만 원은 그쵸. 200만 원 같은 그랬어요. 삼성전자가 200만 원이면요. 여기 이제 하얀색으로 할까요? 자, 여기까지 가야 돼요. 삼성전자가 200만 원.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가격이 올해 안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왜 제가 삼성전자 주가로 200만 원까지 말씀을 좀 드리냐면은 지금 애플의 실적이 아이폰 5가 삼성전자한테 실질적으로 KO패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폰 5가 너무나도 지금 솔직히 제 동생도 쓰고 있긴 한데 아이폰 5가 너무나 안 좋아요. 지금은 완전 갤럭시 남아있는 지금 서서히 나와주는 게 갤럭시 S4 그다음에 노트2가 나오잖아요, 이제. 근데 갤럭시 S4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얘기가 계속 나와주면서 이번에 박람회에서 CES 박람회에서 라스베가스 박람회에서 또 나와주지 않았습니까? 좀 이따 제가 동영상 휘어지는 거. 네. 보셨나요? 혹시 보셨나요? 막 휘어지면서 화면이 움직입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근데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삼성전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견학을 갔었는데 그때 이미 봤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좀 그래픽 자체가 약간 좀 네모난 것들이 보이는 그런 정도였는데 지금은 아주 그냥 OLED로 해가지고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이 또 갤럭시 S4나 갤럭시 S5에는 또 출시가 되다 보니까 아이폰 6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서도 완전히 시장에서 지금 소외돼 버린 아이폰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애플 주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계속 빠지고 있는 흐름. 뭐 좀 오르긴 했지만서도 그래도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애플은 세계 1등 회사예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애플은 삼성전자를 몇 개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큰 회사이기 때문에 애플을 좀 무시하지는 안 되지만서도 서서히 꺼져가고 있는 게 바로 애플이고 삼성전자가 꾸준하게 제가 200만 원이라 적어드린 부분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이제 실적주를 찾아야 되느냐. 자, 이걸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제가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제가 좀 객관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HTS 상으로 기업 분석을 보시는 투자자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은데 안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보건데 상담을 해보면은 5대5의 비율이더라고요. 5명은 보고 5명은 보지 않고 심지어 자기 돈 1,000만 원, 2,000만 원을 종목에 투자하면서 그 돈 쉽게 번 돈 아닐 텐데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번 돈이잖아요.
그 돈일 텐데 그거를 보지도 않고 퍼가 뭔지도 모르고 EPS가 뭔지도 모르고 투자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최소한도로 내가 사는 종목에 대해서 가치 분석은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조금은 좀 알고 가시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HDF상의 기업 분석 란이 있습니다. 자, 그 현재가 창 열면은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기자라는 게 보통 기업 분석인데 이거 들어가셔서 좀 확인을 하십시오. 그래서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은 작년보다 매출이 올라가느냐, 그리고 꾸준하게 상승하느냐, 영업이익, 자, 적어드릴게요. 매출액, 그 다음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요거 세 개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무조건 기본적으로 요거 세 개는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보실 분들이라면은, 자, 다트전자공실 이용을 말씀드리는데, 금융감독은 전자공실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네이버에다가 그냥 요 다트, 던지는 다트 말고, 이 다트라고 네이버에다가 치시면은 바로 밑에 쫙 붙어 나와요. 다트. 요 다트 fs5r.kr 들어가셔가지고 회사 이름을 치시면은 또 아주 자세하게 나와줍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있으니까 확인하시라는 거고. 제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퍼랑 EPS랑 좀 알고 가자 말씀드렸어요. 자, 보통 종목을 얘기할 때 퍼가 몇이냐에 따라서 이 종목이 저평가되어 있다, 고평가되어 있다 말을 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업종에 따라 좀 틀리긴 합니다. 뭐 제약업종 같은 경우는 뭐 50이 넘는 경우도 100도 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업종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서도 보통 지금 코스피의 퍼가 1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 아래에 있을 때는 저평가되어 있다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퍼를 좀 계산해야 될 텐데, 자, 주가가 10,000원이에요. 자, 주가가 10,000원이고요. 시총이 얼마? 시총은 시총이 아니고 주식수가 1,000만 주라고 얘기를 합시다. 1,000만 주 주식수. 네. 그리고 이 종목의 당기순이익이 100억이에요. 100억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현재의 그렇죠. 그러면은 EPS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네. 자, EPS는 당기순이익 나누기 주식수란 말이죠. 네. 100억 나누기 1,000만. 하면 얼마죠? 1,000이요. 1,000이에요. 이게 1,000이에요. 네. 1,000이에요. 그러면은 주가에다가 요걸 나누면은 퍼가 10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마치 계산하신 것 같은. 네. 제가 만들어 왔어요. 네. 쉽게 하려고. 자, 여러분. 네. 쉬운 거예요. 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 정도만 알고 가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주가 기업 분석 창을 열면은 당기순이익이 나옵니다. 당기순이익이 나오는데 이 당기순이익을 발행주식수도 열면 나와요. 발행주식수로 나눠요. 그거를 나눈 거를 또 주가에다가 요 나눈 거를 나누면 퍼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쉽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알고 갑시다. 정말로 대세 상승장 오는데 솔직히 3월 달부터 만약에 큰 장이 저는 올 거라 보는데 오게 되면은 솔직히 아무나 사도 올라요. 주식은 대세 상승장에서는 주식에 주자만 들어가면 다 오릅니다. 네, 그런 장이 오는데 네. 그래도 이건 알고 가시라는 겁니다. 그래도 최소한도로 리스크는 감내하자는 거. 자, 그 다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뉴스 검색으로 정보 빼내는데, 여러분 개인 투자자분들, 개미라고 말씀드려요. 개미 투자자분들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HTS마다 나오는 뉴스가 다 틀립니다. 싹 틀려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저는 이건 제가 2개나 적었지만은 저는 3개에서 4개의 HTS를 켜놓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당연히 컴퓨터 모니터가 워낙에 많으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 최소한도로 2개 정도 이상은 항상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그 종목을 샀을 경우에는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휴대폰으로, 하나는 컴퓨터로. 네.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은 주변에 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면 돼요. 그쵸? 그래서 최소한의 2개 이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증권사가 작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삼성증권 이런 데 말고 좀 작은데, 솔로몬이 IM을 받겠죠? IM투자증권이나 네. SK증권이나 그다음에 토로스 투자증권이나 하나증권이나 작은데 네. 하나증권 좀 커요. 네. 작은데 있어요. 작은데 증권사의 정보가 좀 알찬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는데 정말 알찬 경우가 많아요. 그런 증권사의 정보들을 그런 증권사들은 정말 오만 가지 뉴스가 다 나와요. 네, 정말로 확인해 보시면 아실 텐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꼭 그런 걸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키움증권 쓰시는 분이 70%입니다. 제가 장담 먹었는데 이건 평균이니까 네, 70%입니다. 세 분도 안 계시고 네, 70%예요. 저는 아닙니다. 네. 30%? 30%, 저는 30%의 사람이고 네. 가장 많이 쓰는 게 70%. 그러면은 이 70%의 사람들이 보는 뉴스가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그 뉴스를 보고서 종목을 매수를 하거나 네. 파악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관들은 수치적으로 영웅문에서 기관 매수가 들어오나요? 아니란 거죠. 네. 다 다른 증권, 대형 증권사 거예요. 그러면은 다 당할 수밖에 없어요. 기관들이 왜 개인들이 돈을 기관들한테 뺏길 수밖에 없냐? 바로 제 키움증권 까는 거 아닙니다. 전 국민이 다 보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네. 점유율이 높은 증권사가 좋은 게 아닙니다.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점유율이 좀 낮은 증권사, 뭐 대형 증권사 수수료가 싸서 쓰실 겁니다. 근데 수수료 싼 만큼 손해도 많은 겁니다. 그만큼 수수료가 비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고급 정보, 특히 제가 영웅문을 보긴 보지만서도 중요한 정보들은 영웅문으로 체크 안 합니다. 안 나오기 때문에 특히 뭐 신한 같은 경우나 저 같은 경우는 동양, 삼성 주로 켜놓는데 네. 영웅문에서 못 보는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다른 증권사에서는. 영웅문에서 보고서 다운받나요? 정말 까는 거 아닙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네. 김선준 대표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영웅문에서 증권사 보고서 안 나옵니다. 네, 안 네. 나옵니다. 근데 신한은 나오더라고요. 네, 신한은 나옵니다. 그런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증권사 HTS를 보시는데 조금은 좀 다양하게 쓰세요. 네. 영웅문은 조금 좀 그래요. 제가 좀 개인 투자자분들 다른 거 쓰세요. 자, 그리고 뉴스 검색하실 때 그냥 넉넉히 보지 마시고 네. 검색을 하실 때는 주로 검색이 필요한 것들이 자, 실적이랑 전망 요걸 가지고 키워드를 치셔가지고 검색을 하시면은 좀 더 빠르게 보세요. 다른 거는 보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 키워드로 항상 검색하시는 자세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게시판 많이 가시죠? 네이버 게시판 종목 이름 치면은 내 종목이 오늘 갑자기 막 한가를 갔어요. 막 5% 빠졌어요. 미칠 것 같잖아요, 진짜. 빠져버리면 당연히 네이버에 막 쳐요. 저도 그럽니다. 네이버에 치고 박스에 들어가요. 박스에 들어가서 칩니다. 게시판 막 검색해요. 근데 대부분의 그 게시판 내용들이 악의적인 내용이 많아요. 상승을 노리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보통 악의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좀 현혹되지 마세요. 정말 이거 그냥 악플입니다. 단지 이 글들은 다 악플일 뿐이에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악플 때문에 자살하는 거 알고 계시죠?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똑같습니다. 주식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악플에 자살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절대적으로 현혹되지 마시고 이게 다 개인이 적은 것들이니까 좀 믿지 마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종목을 뉴스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주담하고 통화를 하라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네. 주담한테 전화해보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한 종목을 보면은 그 주담이랑 친해질 때까지 통화를 합니다.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네. 주담이랑 술 먹은 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화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종목을 딱 확인한 이후에 그 주담이랑 통화를 해서 얼마나 이 주담이 나와 함께 잘 얘기를 해주느냐 그걸 확인하시고 계속적으로 전화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주담이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물어보면 실수를 해요. 사람인지라 네.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주담도 그냥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는 되도록 많이 되도록 전화는 많이 하셔가지고 좀 중요한 내용을 좀 끌어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이제 개별 종목의 내재 가치를 좀 보셔야 돼요. 요거는 제가 좀 짧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뒤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재방송으로도 보십시오. 자, IT 업종, 그다음에 자동차 업종, 철강 업종 이렇게 있는데 IT 업종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판매량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업종은 미국 자동차 판매량. 자, 그다음에 철강 업종은 미국 제조업 지수. 왜 미국 제조업 지수죠? 알코아가 알루미늄 찍어내가지고 어디다 납품하죠? 회사에 납품합니다. 공장에 납품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많이 쓸수록 제조업 지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조업 지수를 확인해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자, 그리고 모멘텀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이 보유한 모멘텀. 아까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이 종목이 얼마나 중요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박근혜 이제 대통령이시죠. 대통령께서 내놓은 그런 정책이나 아니면은 오바마 대통령이 내놓은 정책이나 세계적 글로벌이 움직이는 그 정책의 흐름에서 얼마나 엮여 있느냐. 최근에 셰일가스가 굉장히 이슈가 됐었잖아요. 네. 그거 다 어디 갔습니까? 쏙 들어갔습니다. 네. 쏙 들어갔습니다. 한 달은 안 가네요. 그렇죠? 주가는 한 달 동안 그래도 꾸준하게 상승을 했고 4분기에 해당하는 항상 겨울에 나오는 춥기 때문에 또 이번 전력난 때문에 또 같이 꾸준하게 상승을 해줘서 좋긴 했는데 네. 셰일가스로 인한 상승은 정말 반짝인 거였고 실질적으로는 전력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맞물려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좀 꼭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시장 자체 흐름이 굉장히 많은데 주식을 하실 때 이런 중요한 내재 가치까지 확인을 하시면서 꼭 좀 시장에 대응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따 또 말씀 좀 드릴게요. 네, 대세 상승장에 대응하는 노하우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잠시 후에는 더 핵심적인 내용, 단기 25분봉, 33분선을 이용한 매매 전략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채널 고정하시고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He's never been lonely. She takes his hand and all his troubles step aside. He's never felt like this before. He liked to try. Oh, let yourself in. It's all he's thinking about. Let yourself in. And now he's singing out loud.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Well, I feel so alive. Singing.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So fine, fine, fine. 네, 텐스타 김선윤 대표와 함께하는 주식쇼 스트라이크. 먼저 종목의 수급을 파악하는 방법부터 배워보고 본격적인 또 강의 이어서 들어볼게요. 네, 제가 이제 종목 수급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네. 항상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항상 이겁니다. 수급과 실적을 봐라. 그리고 차트를 보면은 실패하지 않는다의 제가 원칙이거든요. 근데 실적으로 이제 수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목이 아까도 이제 신양이나 백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잖아요. 그 종목들이 수직 상승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수급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수급이 없었기 때문에 소외받았기 때문에 주가가 가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이 없이는 실적주라도 안 갑니다. 절대 안 가요. 그래서 수급이 무조건. 대신에 이제 거래량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진짜 10,000원짜리 주식인데 거래량이 막 하루에 10,000주 막 이러면은 유유예요, 유유. 이런 종목 하면 안 돼요. 유유입니다. 정말 유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되고 최소한 10,000원 이상짜리는 한 40~50만 주 나와줘야죠, 여러분. 그러면 주식 하기 힘들어요. 그런 종목들. 그래서 거래량이 너무 없는 종목들은 정말로 제발 실적이 좋더라도 좀 참으십시오. 참았다가 이따가 수급 들어오면 하시고 그 다음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패턴을 좀 많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경향이 있고 기관은 약간 수급이 틀립니다. 패턴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 수급별 특징을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네. 일단 HTS로는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먼저 그 전에 수급을 확인하셨는데 그 대응 방안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적어왔는데 실제로 제가 보는 방법이에요. 자, 외국인들과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를 합니다. 5일 이상씩 꾸준하게 동반 순매수하면서 개인들 물량만 싹 먹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 있는데 그럼 이거 언제 팔아? 주가는 무조건 가요. 언제 팔죠? 주가는 무조건 가는데 이 종목 언제 팔지 막 미쳐버리겠고 그리고 계속 이때 막 추격 매수 하시는 분인데 그런 건 안 되고 어쨌든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언제 팔아야 되냐 생각 많이 하실 텐데 제가 쓰는 방법은 동반 매도가 2일 이상 나올 때 동반 매도가 2일 이상 나올 경우에는 그때는 정리를 하셔야 돼요. 같이 팔아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기관들한테 호되게 당할 수가 있어요. 확률이 높아요. 확률이 동반 매도 2일 이상 나올 때 정리 안 하면요. 손해볼 확률이 70%입니다. 이거는 2일 이상이 연속일까요? 그렇죠. 연속입니다. 네. 2일 연속이에요. 2일 연속으로 나올 때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외국인만 매수를 꾸준하게 하고 있어요. 기관만 매도는 하고 기관은 뭐 사고 팔고 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 이런 종목은 장기적으로 보유 관점으로 종목을 대응하시면 돼요. 자, 말씀드렸죠. 외국인들은 길게 본다. 외국인들은 정말 오래오래 가는 그 배터리처럼 길게 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만 한다면 그 종목은 정말로 나는 이 종목 가지고 최소한 몇 달은 기다려야 되는구나. 이 생각 하셔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간혹 그런 종목들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쉽게 나가지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 오히려 기간만 매수하는 종목 이거
기간만 매수하는 종목, 기간들은 뭘 보냐면요. 실적만 봅니다. 실적이랑 실질적으로 이 종목이 괜찮으냐 보기 때문에 기관들은 실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개인들의 실적.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나는 고객 수익을 내줘야 되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회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관들은 좀 중단기적으로 보유해요. 오래 안 갖고 가요. 중단기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포지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만약에 계속 매수하고 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기관들이 이틀 이상 매도할 경우에는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각 그 기관별 행동 요령. 증권사 HTS 치면은 뭐 금융투자부터 시작해서 보험, 투신, 기타 금융, 연기금 이런 거 막 나와주잖아요. 이 행동들이 있습니다. 행동들이. 자, 보험은 어디서 나온 돈이죠? 우리가 보험 가입을 하면은 그 돈이 보험의 투자 자산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그 돈을 가지고 보험회사에서 굴리는 게 약간 좀 중장기적으로 운영합니다. 자, 보험 얼마씩 넣었죠? 10년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10년, 20년짜리도 있어요. 그런 거기 때문에 역시 그 자금도 중장기적으로 좀 많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투신 같은 경우는 역시나 펀드 자금이에요. 펀드 자금이기 때문에 지수 영향에 따라서 굉장히 반응이 심합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2000포인트까지 지수가 갔을 경우에는 가장 우려하는 게 바로 펀드 환매에 대한 우려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 자금들이기 때문에 지수 영향을 따라서 반응한다. 그래서 투신 같은 경우는 역시나 지수를 좀 보시면 되고 네. 자, 그 다음에 기타 금융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기타 금융은 어디냐 하면은 어딘지 궁금하실 거예요. 투자 자문사라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의 거기 물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자 자문사 같은 경우는 뭐 중장기적으로 뭐 K1이나 뭐 가로 이런 데 되게 많죠. 그런데 그런 곳은 대부분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기타 금융 쪽에서 들어왔으면 이 종목 오래 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연기금은 역시나 장투죠. 연기금은 장투입니다. 말도 안 드릴게요. 연기금은 들어오면 그냥 좋아요. 연기금이 매수효력이 워낙에 강한 가장 크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국가 지자체가 문제예요. 얘들은 정말 그냥 팔고서 한 2주 이상을 가는 꼴을 제가 못 봤어요. 너무 빨리 던져요. 얘들은 정말로 중기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비중이 중기적이 한 20%고 단기적이 한 80%예요. 얘들은 정말로 짧게 가요. 그래서 국가 지자체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체크를 잘 하고 계셔. 수급을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또 매도할 때 같이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이런 이제 수급 행동 요령을 파악을 하시고서 이틀 이상 매도가 나올 때는 기관들은 좀 정리를 해라. 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좀 제가 키포인트인데, 제가, 10년 노하우를 말씀을 좀 드린다고 했는데, 차트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제가 차티스트는 아니지만서도 차트에 대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키포인트를 말씀을 좀 드리면은, 당장 주식 차트 열어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실 분들이 100이면 100입니다. 자, 지금부터 차트 요령을 말씀드릴게요. 그걸 드리기 설명하기 전에 차트가 왜 중요하냐. 차트의 종목은 종목이 살아 숨쉬는 그림자예요. 자, 차트는 살아있습니다. 그냥 다들 그림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주 한 주가 한 주 한 주가 모두 개인적 성향이 들어있는 그 차트 그림이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차트는 절대 이게 간과할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트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림, 뭐 차티스트 뭐 이런 뭐 차트에 따라서 투자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다 정말로 그 심리적인 부분을 파악하시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차트 잘 보셔야 됩니다. 차트는 정말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트가 무조건 좋아도 그래도 수급이 없이는 안 돼요. 차트랑 수급은 항상 같이 상생관계예요. 그래서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은 차트가 정말로 좋고 차트가 살아있는 종목 역시 수급이 좋습니다. 그래서 차트랑 수급은 항상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제 노하우를 가르쳐 드릴 겁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을 하시고, 컴퓨터가 앞에 계시면 HTS를 켜줘도 상관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중요한 거 말씀을 좀 드릴 텐데, 25분봉을 이용한 차트 분석으로 수익 내기입니다. 자, 이거 단기예요. 중기 하실 분들은 조금 기다리세요. 이거 단기입니다. 단기예요. 자, 단기 25분봉을 이용한 차트. 제가 25의 33기법. 이거 말씀드릴 겁니다. 자, 차트를 제가 열 거예요. 잠시만요. 자, 차트를 열어드릴 텐데, 자, 25의 33기법이 왜 뭐냐면은, 자, 제가 지금, 삼성전자를 일단 열어놨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열어놨는데, 제가 이 차트를, 여기서 할까요? 차트를 자, 열어놨는데, 자, 삼성전자 흐름. 자, 이게 25분이랑
이게 25분봉이고요. 네. 자, 가장 진한 녹색 선이 33, 25를 33개로 더한 그 선이죠. 그쵸? 네. 그걸 제가 아마 이미 만들어 놨어요. 그럼 여기서 제가 뭘 포인트를 잡아 드릴 거냐면은, 종목은 항상 이렇습니다.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때는 파는 포인트, 이게 뚫고 올라가면은 매수. 근데 그날 바로 떨어졌잖아요. 매도. 그리고 이때 또 다시 올라갔잖아요. 매수, 매도.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다시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다가 이렇게 윗골에 달린 거 이런 거 안 돼요. 네. 뚫고 올라가 줘야 돼요. 쭉 올라가 주다가 아직 살 때가 안 됐죠. 살 때가 안 됐어. 살 때가 안 됐죠. 살 때가 안 됐죠. 뚫고 올라가죠. 매수. 네. 응? 그리고 다시 매도. 오케이? 매도. 다시 한번 갑니다. 여기 매수. 매수 보이세요? 매수. 다시 갑니다. 매도. 보이세요? 보이세요? 보이십니까? 보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쭉 내려가다가 이때는 꼬리가 달죠. 꼬리 안 돼요. 꼬리 안 되고 다시 내려가요. 이때도 샀다가 바로 파는 거고 다시 올라가요. 매수 아직 팔 때 안 됐어. 더 가요. 자, 이런 식의 흐름이에요. 자, 다른 종목으로 또 설명을 드릴게요. 네. 뭐 해드릴까요? 한번 현대차를 볼까요? 현대차로 할게요. 자동차 업종의 연일 하락세죠. 자, 집중하세요. 여러분, 집중하세요.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제가, 정말로 노하우 지금 왜 25, 34 이거 다 계산 제가 한 거예요. 찾아가지고. 저 이거 너무 현대차가 좀 하락해가지고 싫은데? 자, 해볼게요. 네. 자, 해볼게요. 솔직히 이때는 답 안 나와. 다른 거 합시다. 이거 계속 떨어졌잖아요. 그럼 크게 볼까? 그럴까요? 크게 볼까요? 네. 좀 크게 볼게요. 좀 당겨볼게요. 아이고, 참. 당겨볼게요. 당겨서 보자면은 지금, 자, 이때 보는데 좀 이때를 확대해 볼게요. 자, 이때를 확대했습니다. 자, 똑같이 움직입니다. 자, 이때는 뭐? 매도. 네, 매도. 네. 매도. 없죠. 이때 뭐? 뚫고 나올 때 이때? 매수. 네. 그리고 떨어질 때 언제? 매도. 팔고, 매도. 이때 다시 다시 사겠죠. 사고, 예. 그 여기 매도. 네. 계속 수익이 나요, 여러분. 네. 자, 그 다음에 이때도 또 팔았다 이때 반복되는 부분이고, 네. 이렇게 또 힘들면 안 되고, 다시 이렇게 뚫고 올라가죠. 네. 매수. 매도. 자, 이게 계속적으로 이런 흐름이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장난 같아 보이시나요? 장난 아니에요. 정말로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주세요. 대표님, 근데 이 저점에서 사서 저 위 고점에서 팔면 안 될까요? 언제? 요 밑에 저점에서 사서? 그러면은 이 기법을 무시하는 거라서. 그런가요? 그러신 분들은 그러시는데, 네. 그렇게 기다리다가 손절 더 많은 못해요. 수익을 손절 위해서? 못해. 네. 손절 못해요. 알겠습니다. 손절을 못합니다, 그러면. 네. 손절을 못합니다. 다른 거 해볼까요? 이번에 한번 코스닥 종목으로 가볼까요? 코스닥 종목으로 가보면은, 네. 자, 요즘 뭐, 전자결제 잠깐 떴었죠. KG 이니시스 어때요? 좋죠. 자, KG 이니시스 차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똑같은 흐름이에요. 잘 보세요. 매도죠. 네. 매도 살 때가 안 됐어요. 이때 매수했겠죠. 근데 다시 팔겠죠. 이때 매도하겠죠. 그쵸? 네, 바로 다시. 이때는 수익이 안 났을 거예요. 근데 네. 쭉 내려가다가 다시 매수. 그쵸? 네. 매수했어요. 언제 매도? 매도. 그쵸? 네. 다시 이때 또 샀겠죠? 근데 또 팔아 또 샀을 때, 이때 또 샀을 거예요. 분명히. 다시 팔고 다시 사나요? 어쩔 수 없어요. 차트상 흐름 따라가야 돼요. 네. 그리고 다시 매도. 계속 갭 차이가 나요. 그리고 쭉 안 사다가 이때 매수. 이때 매도. 이때 수익이 좀 낮겠죠? 네. 자, 이때 다시 갑니다. 이런 때는 좀 하시기 힘든 구간인데, 그렇죠. 이렇게 강하게 뚫고 올라갈 때가 있어요. 이때 네. 매수. 안 깨고 하다가 이때 깼잖아요. 매도. 자, 이런 식의 흐름입니다. 자, 이런 식의 흐름 자체가 계속적으로 제가 뭐라 했지? 25분봉인데 33, 이게 33이에요. 그래서 제가 쓰는 건데 단기로 쓰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차트를 들어갈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을 다 고른 다음에 이걸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25, 33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딱 한 종목만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할 게 뭐가 있을까? 작은 것 중에 뭐 생각나시는 거 없으신가요? 엔터줄 한번 보고 싶은데요. 그럼 SM을 볼까요? SM 한번 볼까요? 자, SM을 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SM도 역시나. 여러분 차트 연구소 지금 따라하고 싶으시죠? 네. 방송 다 보시고 따라하세요. 채널 돌리지 마시고. 자, 보세요. 똑같아요. 매도, 그쵸? 매수, 매도, 네. 수익 납니다. 이때 매도했겠죠? 네. 그쵸? 여기 다시 매수하죠, 여기서. 매수 네. 들어가죠, 그쵸? 여기서 안 깼잖아. 근데 내려왔잖아요. 매도해야 돼요. 그래도 매도해야 돼요. 기다렸다가 다시 이때 매수, 안 깨고 올라가요, 그쵸? 매도. 응? 여기 다시 매도했다 다시 여기 매수, 안 깨고 올라가잖아요. 여기서 매도. 자, 이때 또 매수. 자, 이런 식의 흐름이에요. 수익이 계속 납니다. 네. 계속 나요. 수익이 크진 않지만 수익이 가끔 이렇게 크게 나기도 하는데 이때가 수익 난 게 39,000원에서 45,000원까지 이건 15% 났어요. 자, 이런 식의 수익이 중간중간에 터집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습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신기하게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정말 평생 동안 가지고 오신 노하우를 지금 네. 공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로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집에서 따라 하십시오. 제가 몇 가지 더 있는데 정말 시간이 없네요. 정말 시간이 많이 없어서 종목 이런 것도 더 보고 끝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종목을 좀 하나만 더 볼게요. 마지막 하나만 보고 제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 금호석유 한번 볼까요? 금호석유. 네. 자, 금호석유 화학주죠. 자, 금호석유 많이들 갖고 계실 거예요. 금호석유 차트, 대형주 차트도 적용이 되는 게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소형주도 되고. 자, 다 됩니다. 자, 보세요. 매도. 네. 그렇죠? 이때 뭐 알아서 하겠죠. 뚫고 올라갑니다. 매수. 네. 그렇죠? 매도. 여기 뚫고 올라가죠, 여기. 매수. 네. 매도. 그렇죠? 자, 또 가요. 가다가 알아서 파세요. 이때는 뚫고 올라갈 때 매수, 매도 또 하다가 또 매도 할 거 아니에요. 이때 떨어지니까. 네. 그렇죠? 다시 뚫고 올라갈 때 이때도 하고 있는데 이때는 또 이때 매도하고 다시 할 거예요. 이때 매수를 했어요. 네. 다시 쭉 가잖아요. 이때 매도. 자, 이게 계속 이렇게 돼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정말로 고민해서 이게 만들어낸 기법입니다, 여러분. 무섭습니까? 아니요. 대표님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네. 완전 저점에서 사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하고 좀 들어가는 구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때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때도 약간의 그 중요하게 제가 보셔야 될 포인트들은 네. 이게 좀 확대를 해드리자면은 언제 이제 포인트들이 있냐면은 네. 종목들이 선이잖아요. 이렇게 꼬리를 달 경우 이렇게 물려 있는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좀 강하게 이렇게 뚫고 올라갈 때 이렇게 강하게 양봉이 나와주면서 뚫고 올라갈 때 좀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때 뚫고 내려갈 때 이게 실시간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분봉이기 때문에 네. 실시간으로 체크가 가능해요. 그래서 뚫고 내려갔다 그러면 무조건 한 1, 2분 있다가 보시고서 25분봉이니까 한 1시간 뒤면 체크 바로 되거든요. 네. 그때 바로 매도를 하시는 거고 뚫고 올라간 다음에 1시간 있다가 올라갔네 그러면 그때 매수하시면 돼요. 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차트를 보시는 거예요. 요 기법은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면 그 단기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정말 도움 많이 되십니다. 이거는 종목을 선택한 이후에 언제 우리가 매수를, 요걸 너무 막 쓰시면 안 되고 언제 우리가 좀 매수를 해야 되냐. 종목을 선택을 했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가장 좋은 그런 저점 자체는 어디인가에 대한 부분을 포착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쓰지는 마시고 가끔 보시는 거 차원으로 쓰십시오. 저는 일단 단타 칠 때는 이걸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요 정도로 제가 오늘은 좀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제가 또 기회가 나서 나올 때는 제가 아직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너무 많아요. 네. 요거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빨라서 좀 못 보신 분들은 서울경제TV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도 잘 들었습니다. 김선현 대표님 고맙습니다. 1월 11일 주식쇼 스트라이크였습니다. 주말에는 날씨가 조금 풀린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외출하시는 건 어떨지도 싶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십시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